디레버리징 3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15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된다. 최근 급상승한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보관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부작용을 키울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이지만 실제 서울 집값이 잡힐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1. 서울은 갭투기 열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거래된 3억 원 이상 주택 21만 5,660호 중 절반에 육박하는 49.3%에서 매수자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서 갭투기 추정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 76.1%, 강남구 75.5%, 용산구 72.7%, 송파구 72.3%, 서초구 72.2% 순이었다. 마포구도 66.7%로 70%대에 근접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과열 지구들이다. 지난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지난 1월 책정한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용산구 35.4%,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구에 집값 상승을 기대한 거품 수요도 쏠린 셈이다.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투기를 전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조장하면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투자법인 등 2019년 하반기까지 광기에 언론이 조장되고 있는 중이다. 향후 전세 가격 하락, 다주택자 중심 가계부채 부실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2018년 10월 이후 이미 서울은 1차 역전세 대란을 경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제출한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복 임대료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상위 32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를 냈다고 통계를 내놓았다. 이들 7명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 금액이 총 75억 4,800만 원으로 건당 2억 원이었다. 문제는 보유 중인 나머지 임대주택이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 대표는
이들이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3,327호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호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피해액은 약 6,58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주택을 많이 보유한 임대인일수록 전세금은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는 형국이다. 현재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2017년 한 해에만 1만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도 7천 건을 넘어 1년간 200%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것들이 일명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